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데 실패해서 나라까지 뺏겼습니다. AI 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서 AI 3대 강국, AI G3로 발돋움하고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빅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도착화된 양극화를 넘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겁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질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중점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여기 지역에서 오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려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 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왔어도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낮추면 계층의 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저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장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초점을 맞추면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 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복지 혜택이 뭔지 아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 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 동행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꼭 손에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전쟁의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 나토의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나토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확보해서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가유공자와 부분 가족들에게 확실한 예우와 존경을 약속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공직과 정치 인생 내내 일관되게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에 전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필수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반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 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무고 등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무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궤도에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노동약자를 위해 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좋은 업을 지키면서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약속드립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희생을 볼모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세대가,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꿈마저 가난한 희망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대학을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 콘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문화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문화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힘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저 한동훈이 반드시 꽃피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이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광복고 8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뻔합니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서 그때 너네 뭘 했느냐며 우리를 싸잡아 공격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미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와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